현재 기준 언제 바뀔지 모르죠. 지지율 1위. 부터 모셔서 저희가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이 정국을 어떻게 할 거냐. 문재인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렇게 웃으실 때가 아닙니다. 제가 고문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얘기 전에 잠깐 문재인 전 대표를 처음 만났을 때 얘기를 드리자면 그때가 2009년인가요? 10년인가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 계실 때. 제가 그때 아직 정치를 하시기 전이죠. 그래서 뭐 정치 물어보면 절대 안 한다고 하실 텐데. 노무현 재단에서 노무현 재단 내년 사업에 대한 인터뷰를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노무현 재단 그 잡지 실을 거라고 인터뷰를 하러. 딴지일보 총수할 때. 네, 그렇죠. 지금도 총수입니다. 종신 총수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가가지고 그 노무현 재단 내년 사업을 물어달라고 이제 저를 불렀는데 사업 질문을 안 하고 대선 출마 안 하냐고 질문을 계속했어요. 기억나시죠? 그 질문을 인터뷰 내내 수십 번 했었어요. 제가 어떻게 물어봤냐면 재단 사업 뭐 잘 되겠죠. 그런데 대선 출마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안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안 하시는군요. 그러면 뭐 재단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네요. 내년 출마 안 하세요? 또 물어보고 1시간 내내 물어보다가 제가 재단 관계자에서 그만 꺼지라고 끌려 나갔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요. 아니 그때 그 출마하지 않냐고 네. 하는 그 질문 한마디 한마디가 네. 저에게는 출마하라고 네. 하는 맞죠? 그런 아주 강권으로 그렇게 들렸거든요. 끝까지 안 하신다고 그러고 1시간 내내 질문과 답변이 같다해서 안 하십니까? 안 한다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한다니까. 그런데 어쨌든 결국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우리 김 총수께서 애프터 서비스까지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자, 오늘도 대충 답변을 하시면 제가 계속 물건 올릴 테니까 아시죠? 단단히 각오를 해주시고. 며칠 전에 JTBC를 나가셨어요? 아마 이제 인기를 좀 끌어올려보려고 나가신 것 같은데. 그런데, 손석희 앵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답변을 듣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 명쾌하지 않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저거는 제일 답변을 못한 게 아니고 일부러 모호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지자들이 이제 변호를 해주는 거죠. 실드. 그런데 손석희 앵커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불분명했고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오는 게 아니고 못한 겁니다. 맞죠? 예, 뭐 아픈 질문인데요. 맞습니다. 제가 답을 잘 못했어요. 좀 깔끔하게 이렇게 답하지 못하고 버벅거렸죠. 아니 쉽게 인정하면 제가 맥이 빠지죠. 뭔가 이렇게 아니라고 변명하고 그래야 되는데 미리 손들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그래 원칙대로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건데 좀 생각이 복잡했어요. 그날 그 인터뷰 가는 길에 그 비박 중진들이 대통령에게 명예퇴진 건의했다라는 이제 속보만 보고 그 내용을 잘 모른 채 가서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막 원칙대로 답하면 될 건데 제가 혹시 제가 답을 잘못하면 야권이 유리하니까 즉각 퇴진과 60일 이내 대선 주장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격받을까봐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이런저런 이제 괜한 생각들을 하면서 복잡해졌죠. 그런데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자진 사퇴든 탄핵이든 그 뒤에 후속 절차는 헌법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그밖에 제한이 있다면 그것은 촛불 민심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했던 것이 그 뒤 후회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세요? 네. 후회가 되는 표정이 아닌데 지금 하여튼 후회하셨죠 진짜? 예, 뭐 예, 지금도 아쉽습니다. 혹시 사모님한테 바보 소리 안 들으셨어요? 자, 근데 이제 손석희 앵커가 인터뷰를 하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멈춘 부분에서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면 즉각 하야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니까 본인이 가장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장한 거 아니에요? 뭐 한 가지는 맞고 한 가지는 틀린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있죠. 예, 막 그렇게 예, 맞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보는 것이 상식일 테지요. 뭐 하지만 그것도
지금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정국이어서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어쨌든 60일 이내 대선은 이런 정치적 계산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헌법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주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이 왜 그렇게 정했냐? 그것은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죠. 저는 지금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빨리 퇴진하고 또 하루빨리 다음 정부를 출범시키자라는 것이 촛불 민심이라고 보거든요. 헌법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 유리하려고 네가 유리하자고 그런 주장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제 말문을 막으려고 그런 정략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죠. 틀린 게 뭡니까? 그러면? 제가 다음 대통령이 될까 봐 그분들이야말로 이렇게 정치적 계산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틀린 건 뭡니까? 하나는 맞다. 내가 유리한 건 맞다. 틀린 게 그러면 너 유리한 계산 아니냐. 그건 틀린 것이라. 예. 그래요? 약간 설득되려고 하는데 한마디면. 이건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이어서 하는 게 뭐냐면 이미 대통령 된 것처럼 행동한다. 예. 저희가 아주 좋은 공격이라고 봐요. 건방진 거 아니냐? 1위가 돼서. 또 다른 후보들한테는 이제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표를 직결시킬 수도 있고. 지지를 오래 하다 보니까 대통령 된 줄 착각하는 거 아니냐? 아닌가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대통령이 될까봐 무서워서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잘못하지 않았으면 뭘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정정당당하게 국민들 앞에서 판단받으면 되는 거죠. 지금 새누리당이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한마디로 무서워서 그런 것입니다. 국민들에 의해서 퇴출될까 봐. 하지만 가짜는 늘 복잡하고 진실은 단순한 법이죠. 판단도 선택도 국민이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내가 좀 행동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이 질문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이재명 시장은 상종가입니다. 본인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은 자꾸, 대통령 될까 무서워서 그런다고 하시는데, 이재명 시장은 사이다다. 예. 근데 문제는 고구마다. 예. 이재명은 빠르고 명쾌한데, 문제는 느리고 뭐하고 답답하다. 이거는 저쪽에서 대통령 될까봐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하는 비판입니다. 이재명 사이다. 문재인 고구마. 고구마 아닌가요? 답답하다. 고구마. 이재명 시장이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정말 사이다 맞습니다. 제가 들어도 뭐 시원합니다. 분명하고 위치 선정 빠르고 아주 훌륭한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잘하고 있죠. 반면에 저는 뭐 말도 느리고 또 많은 요소들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특히 당하고 보조를 이렇게 맞출 필요가 또 있고요. 그만큼 책임이 더 무겁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이다는 금방 또 목이 마르잖아요. 탄산음료가 밥은 아니죠. 고구마는 배가 든든합니다. 저는 든든한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웃지 마세요. 약간 설득될 뻔했는데 또 그렇게만 설명하시면 이 정치권이 너무 답답하니까 현재 사람들은 사이다를 원해요. 그래서 입증이 되는 게 이재명 시장 지지율은 지금 수직 상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문재인 지지율은 정체예요. 그러니까 고구마가 문제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이게. 고구마!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빠르고 분명하게 그리고 즉각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형국인데
지금 그 흐름을 놓치고 뒤에 쳐져 있다. 지지율이 증명한다. 뭐라고 하실 겁니까? 저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 그 지지율 상승은 아주 좋은 거죠. 사람들은 이재명 시장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 제가 이제 걱정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야권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거죠. 나중에 누군가가 우리가 후보가 될 경우에 그 지지들이 다 함께 모일 거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시장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 안희정 지사, 김부겸 의원 모두 다 이 지지율이 더 상승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전국 흐름을 놓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엄연히 1번 주자여서 이 전국 흐름이 새누리당의 온갖 계산과 장난에 의해서 역사가 거꾸로 역행하지 않도록 제가 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 흐름을 뒤집지 못하도록 마지막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고 다시 집권하려면 반드시 저를 밟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역할 끝까지 충실하게 해낼 겁니다. 이거 연습하신 건가요? 저지선 역할, 역사가 역행하지 않도록 내가 1번 주자이기 때문에 저지선 역할을 한다. 새누리당이 역사를 역행시키려면 나를 밟고 넘어가야 된다. 나부터. 답변 괜찮습니다. 이거. 방파제인인가요? 방파제 문재인. 괜찮은 답변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본인 앞가림부터 해야죠. 본인 재수쟁인데 남들 챙기다가 또 낙방하고 삼수는 못 하시잖아요. 재수. 예, 삼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함께 가는 것이 제가 이렇게 타고난 기질입니다. 그건 저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저는 제가 혼자 잘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함께 잘해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시장 최전방 공격수 역할 이렇게 잘해주고 또 저는 저대로 또 중심 역할 또 확실히 하고 또 우리 다른 대선 후보님들 또 각자 영역에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좋은 경쟁해서 힘을 함께 모으면 저는 그때는 상대 후보가 누가 나서든 저는 우리가 문제없이 정권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 후에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가면 저는 개혁도 훨씬 힘차게 그렇게 해 나갈 수 있고 또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렇게 정권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토대도 그 속에 다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아주 기대가 큽니다. 이게 이제 다시 또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시국이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단 말이죠. 엄청나게 빨리 변해서 아침 뉴스 브리핑이 의미가 없어요. 오후 되면은 다른 정국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급변하는 정국에서는 이 정치 지도자가 맨 앞에 서서 전국을 헤쳐나가야 된다. 그런 걸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물론 이제 그 의미 나는 저지선이다. 시대를 역행하려면 날 넘고서 넘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또 바라는 건 사람들이 맨 앞에서 이 혼탁한 정국에서 맨 앞에 헤쳐나가기를 바라는데 그런 기대가 있어요. 저는 이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한 번도 회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맨 선두에서 상대 진영으로부터 가장 많은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숨만 쉬면 어쨌든 역사는 순간적인 대응으로 그렇게 결판 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멀리 있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뚝심, 그런 뚝심이 역사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제게는 평생을 흔들리지 않고 또 유불리 따지지 않고 뚜벅뚜벅 가는 그런 뚝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뚝심 아니고 둔한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좀 둔한 건 예, 맞습니다. 예, 좀 주변에서 많이 좀 놀라고 좀 많이 당황하는 그런 일도 저는 좀 침착하고 담담한 그런 편이죠. 그래서 아내가 저보고 곰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부당, 불의 이런 일에는 아주 예민합니다. 참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후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지선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면에 나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아마 그때는 불같은 문재인, 호랑이 문재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고요. 이 촛불 민심을 받들어서 세상을 바꾸는 것, 과거를 대청소하고 국가를 대개조하는 것, 이 모두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는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호랑이 문제는요? 어흥 한번 해보세요. 호랑이 문제. 현안 얘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3차 담화가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전국이 급변하게 됐는데 대통령 본인은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워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세 차례 담화 내내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건데요. 자신이 하는 일은 모든 일이 다 무조건 옳고 그래서 그게 바로 공익이다. 그렇죠. 그게 그런 논리죠.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다. 네. 좀 이렇게 지금 착각을 크게 하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공공 마인드가 전혀 없는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판이 좀 약하신데. 좀 정상적인 윤리의식이나 판단력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치료가 필요합니까? 치료가 필요한가요? 알아들으셨으면 신청하시는데. 그럼 대통령의 각종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뇌물죄가 지금 빠져 있는데. 예, 뭐 지금까지 검찰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뇌물죄까지 이렇게 분명하죠. 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탄핵 사안입니다.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죠. 아주 대한민국으로서는 아주 불행한 일인데요. 하지만 더 불행한 것은 이렇게 헌법을 유린했는데도 또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것. 이런 것이 더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불행한 역사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상 하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하야라는 친정 용어가 등장했는데. 친박이 이 3차 담화가 사실상 하야다 이런 주장을 한 걸 저도 봤는데요. 아니 하야라면 아니 대통령이 직접 말하면 되지. 왜 친박이 통역을 그렇게 합니까? 하야면 하야지 사실상 하야. 이건 또 뭡니까? 이렇게 말장난으로 국민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죠. 완전은 아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예로운 퇴진을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그죠? 명예로운 퇴진을 언급하셔가지고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은, 누구 마음대로 용서를 해주냐. 누구 마음대로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인, 범죄자인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준다고 하냐. 그런 공격을 받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요. 아주 명쾌하게 제가 해명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의미가 뭐죠? 명예로운 퇴진이? 뭐, 그 좀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었는데요. 다른 자리에서. 퇴진과 사법 처리는 별개의 문제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것이고 대통령도 법에 성역일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사면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은 어쨌든 국민이 선출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의 잘못 때문에 대통령을 지지할 수 없게 됐지만 그러나 명예롭게 스스로 퇴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그분을 선택한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대통령이 국민들을 계속 모욕하고 있으니 다 이 소용없는 말이 됐습니다. 이제는 소용없는 말이다. 지금 이제 가장 시급한 전국 현안은 이겁니다. 새누리당 비박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바꿔서 4월 퇴진, 6월 대선 뭐 이런 당론도 정했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조건을 달았는데 4월 7일까지 대통령이 퇴진 약속을 하면 그때는 탄핵을 안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미 얘기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뭐 국민의당도 9일 얘기하다가 5일 얘기하다가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2일 주장하다가 또 실패했고 전국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지럽고 복잡하고 이해가 안 가고 여기 어떻게 대응하는 겁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맞는 겁니까 이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실은 단순하고 가짜는 복잡한 거죠. 그냥 간명하게 원칙대로 판단하면 될 문제입니다. 자, 지금 대통령은 자격을 상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탄핵되어야 마땅한 거죠. 그 밖에 모든 복잡한 계산은 다 기만이라고 봐야죠. 이 대통령은 임기 단축을 이야기를 했는데 임기 단축은 대언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또 사기에 지나지 않는 거죠. 사기다. 만약에 4월에 조건 없이 스스로 사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또 그때 어떻게 또 보상받을 것입니까? 그때 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또 탄핵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선례가 있어요. 과거에 그래요? 윤부선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임을 선언했다가 바로 그 다음날 번복한 그런 역사적 전례도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시간을 끌면서 국민들을 지치게 만들겠다는 그런 계산으로 보이죠. 그 사이에 또 불안한 뭐 안보 국면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만들어서 또 장난을 칠 것입니다. 이런 꼼수들을 다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결국은 지치지 않는 촛불입니다. 아직도 이 사람들이 국민 무수인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국회를 용서하겠습니까? 저는 용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국민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정말 지켜볼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몇 번 했었는데 오늘 인터뷰 실력이 좀 늦으신 것 같아요. 아직 좋아하실 때는 이러고 3번 남았기 때문에. 자, 어렵게 모셨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함께하고 있고요. 잠시 전하는 말 듣고 3부에서 문재인 대표 인터뷰 이어갑니다.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서 판단받으면 되는 거죠. 지금 새누리당이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한마디로 무서워서 그런 것입니다. 국민들에 의해서 퇴출될까 봐. 하지만 가짜는 늘 복잡하고 진실은 단순한 법이죠. 판단도 선택도 국민이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내가 좀 행동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이 질문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이재명 시장은 상종가입니다. 본인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은 자꾸 대통령 될까 무서워서 그런다고 하시는데 이재명 시장은 사이다다. 예. 근데 문제는 고구마다. 예. 이재명은 빠르고 명쾌한데
문재인은 느리고 뭐하고 답답하다. 이거는 저쪽에서 대통령 될까봐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하는 비판입니다. 이재명 사이다. 문재인 고구마. 고구마 아닌가요? 답답하다. 고구마. 이재명 시장이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정말 사이다 맞습니다. 제가 들어도 뭐 시원합니다. 분명하고 위치 선정 빠르고 아주 훌륭한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잘하고 있죠. 반면에 저는 뭐 말도 느리고 또 많은 요소들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특히 당하고 보조를 이렇게 맞출 필요가 또 있고요. 그만큼 책임이 더 무겁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이다는 금방 또 목이 마르잖아요. 탄산음료가 밥은 아니죠. 고구마는 배가 든든합니다. 저는 든든한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웃지 마세요. 약간 설득될 뻔했는데 인기를 좀 끌어올려 보려고 나가신 것 같은데. 그런데 손석희 앵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답변을 듣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 명쾌하지 않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저거는 답변을 못한 게 아니고 일부러 모호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지자들이 변호를 해주는 거죠. 실드. 그런데 손석희 앵커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불분명했고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오는 게 아니고 못한 겁니다. 맞죠? 예, 뭐 아픈 질문인데요. 맞습니다. 제가 답을 잘 못했어요. 좀 깔끔하게 이렇게 답하지 못하고 버벅거렸죠. 아니 쉽게 인정하면 제가 맥이 빠지죠. 뭔가 이렇게 아니라고 변명하고 그래야 되는데 미리 손들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그래 원칙대로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건데 좀 생각이 복잡했어요. 그날 인터뷰 가는 길에 비박 중진들이 대통령에게 명예퇴진 건의했다라는 이제 속보만 보고 그 내용을 잘 모른 채 가서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막 원칙대로 답하면 될 건데 제가 혹시 답을 잘못하면 야권이 유리하니까 즉각 퇴진과 60일 이내 대선 주장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공격받을까봐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이런저런 이제 괜한 생각들을 하면서 복잡해졌죠. 그런데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자진 사퇴든 탄핵이든 거기에 후속 절차는 헌법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그밖에 제한이 있다면 그것은 촛불 민심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했던 것이 거기 후회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세요? 네. 후회가 되는 표정이 아닌데 지금 하여튼 후회하셨죠 진짜? 예, 지금도 아쉽습니다. 혹시 사모님한테 바보 소리 안 들으셨어요? 자, 근데 이제 손석희 앵커가 인터뷰를 하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멈춘 부분에서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면 즉각 하야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니까 본인이 가장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장한 거 아니에요? 한 가지는 현재 기준 언제 바뀔지 모르죠. 지지율 1위. 부터 모셔서 저희가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이 정국을 어떻게 할 거냐. 문재인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렇게 웃으실 때가 아닙니다. 제가, 고문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얘기 전에 잠깐 문재인 전 대표를 처음 만났을 때 얘기를 드리자면, 그때가 2009년인가요? 10년인가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 계실 때. 제가 그때 아직 정치를 하시기 전이죠. 그래서 정치 물어보면 절대 안 한다고 하실 텐데. 노무현 재단 내년 사업에 대한 인터뷰를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노무현 재단 잡지 실을 거라고 인터뷰를 하러. 딴지일보 총수할 때. 네, 그렇죠. 지금도 총수입니다. 종신 총수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가가지고, 노무현 재단 내년 사업을 물어달라고 이제 저를 불렀는데 사업 질문을 안 하고 대선 출마 안 하냐고 질문을 계속했어요. 기억나시죠? 그 질문을 인터뷰 내내 수십 번 했었어요. 제가 어떻게 물어봤냐면 재단 사업 잘 되겠죠. 그런데
대주 출마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안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안 하시는군요. 그러면 뭐 재단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네요. 내년 출마 안 하세요? 또 물어보고 1시간 내내 물어보다가 제가 재단 관계자에서 그만 꺼지라고 끌려 나갔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요. 아니 그때 출마하지 않냐고 네. 하는 그 질문 한마디가 네. 저에게는 출마하라고 네. 하는 그런 맞죠? 아주 강권으로 그렇게 들렸거든요. 끝까지 안 하신다고 그러고 1시간 내내 질문과 답변이 같아서 안 하십니까? 안 한다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한다니까. 그런데 어쨌든 결국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우리 김총수께서 애프터 서비스까지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자, 오늘도 대충 답변을 하시면 제가 계속 물건 올릴 테니까 아시죠? 단단히 각오를 해주시고. 며칠 전에 JTBC를 나가셨어요? 아마 이제. 아까 한 가지는 틀린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있죠. 예, 막 그렇게 네. 예, 맞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네. 보는 것이 상식일 테지요. 네. 하지만 그것도 지금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정국이어서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어쨌든 60일 이내 대선은 이런 정치적 계산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헌법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주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이 왜 그렇게 정했냐? 그것은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죠. 저는 지금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빨리 퇴진하고 또 하루빨리 다음 정부를 출범시키자라는 것이 촛불 민심이라고 보거든요. 헌법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 유리하려고 네가 유리하자고 그런 주장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제 말문을 막으려고 그런 정략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죠. 틀린 게 뭡니까? 그러면? 제가 다음 대통령이 될까 봐 그분들이야말로 이렇게 정치적 계산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틀린 건 뭡니까? 하나는 맞다. 내가 유리한 건 맞다. 틀린 게 그러면 너 유리한 계산 아니냐. 그건 틀린 것이라. 예. 그래요? 약간 설득되려고 그래도 한마트면. 이건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이어서 하는 게 뭐냐면 이미 대통령 된 것처럼 행동한다. 예. 저희가 아주 좋은 공격이라고 봐요. 건방진 거 아니냐? 1위가 돼서. 또, 다른 후보들한테는 이제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표를 직결시킬 수도 있고. 지지를 오래 하다 보니까 대통령 된 줄 착각하는 거 아니냐? 아닌가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대통령이 될까봐. 무서워서.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지 않았으면 뭘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정릉당. 또 그렇게만 설명하시면 이 정치권이 너무 답답하니까 현재 사람들은 사이다를 원해요. 그래서 입증이 되는 게 이재명 시장 지지율은 지금 수직 상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문재인 지지율은 정체예요. 이게 고구마가 문제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이게. 고구마!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빠르고 분명하게 그리고 즉각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형국인데 지금 그 흐름을 놓치고 뒤에 처져 있다. 지지율이 증명한다. 뭐라고 하실 겁니까? 저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 그 지지율 상승은 아주 좋은 거죠. 사람들은 이재명 시장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 제가 이제 걱정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야권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거죠. 나중에 누군가가 우리가 후보가 될 경우에 그 지지들이 다 함께 모일 거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시장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 안희정 지사, 김부겸 의원 모두 다 이 지지율이 더 상승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전국 흐름을 놓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엄연히 1번 주자여서 이 전국 흐름이 새누리당의 온갖
계산과 장난에 의해서 역사가 거꾸로 역행하지 않도록 제가 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 흐름을 뒤집지 못하도록 마지막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고 다시 집권하려면 반드시 저를 밟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역할 끝까지 충실하게 해낼 겁니다. 오, 이거 연습하신 건가요? 저지선 역할, 역사가 역행하지 않도록 내가 일본 유저이기 때문에 저지선 역할을